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일의 톡톡톡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또 유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하이다이버 선수를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먼저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양정고 93회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하이다이빙을 하고 있는 최병화라고 합니다. 최병화 선수하고 저하고는 38년 차 선후배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처음 만난 거는 최병화 선수가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또 졸업식에 멋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채널의 가장 최연소 인터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을 확 낮춰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이다이빙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2019년에 이제 광주 세계선수권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다이빙 종목으로 출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메달 3가지를 다 땄더라고요. 네네, 그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올림픽 종목에서 생각하는 실내에서 10m 높이에서 하는 다이빙이 있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하이다이빙이라는 종목의 다른 종목인데, 하이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기술들이 이제 다이빙 기술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다이빙 훈련을 3년 이상 했었고, 그 결과물을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시험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다이빙 종목으로 대회를 출전을 했었던 거죠. 2019년도에. 다이빙을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였어요? 2016년부터였어요. 하이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이빙 기초 동작들을 익혀야 됐기 때문에 하이다이버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다이빙 기초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하이다이빙을 위해서 아예 레귤러 다이빙부터 시작을 맞습니다. 한 게 되는 거죠. 네. 하이다이빙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이다이빙이라고 할까요? 흔히 국내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 쪽에서 그 영상물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어떤 행위를 클리프 다이빙이라는 규정된 어떤 경쟁 속에서 대회로 이벤트로서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2009년도 정도부터 이제 레드불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국제 수영 연맹인 그 피나에서 27m 높이에서 하는 하이다이빙 종목을 정식으로 채택한 것은 2013년도부터예요. 바르셀로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이제 하이다이빙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죠. 27m에서 내려다본 걸 보니까 간장종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용기가 어떻게 나올까? 난 너무 궁금해. 제가 이제 하이다이빙이라는 이제 스포츠를 하면서 무섭지 않나, 어떻게 그 무서움을 극복하나, 이런 질문을 이제 가장 많이 받는데, 같은 하이다이빙 동료들도 다 그걸 무서워해요. 하지만 종목을 펼친다는 거는 또 이제 다른 차원이거든요. 높은 위치나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본능적인 이제 두려움이 드는데,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그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펼쳐야 되는 동작에 대한 그 몰입으로 그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제 앞서는 거죠. 룰에 보니까 3초에 또 네. 반드시 발부터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시속 얼마나 돼요? 떨어지는 낙차 속도가.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 수면에 닿는 순간에 시속 80km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초에 80km에 트위스트를 하더라고요. 몸을 네. 뭐 단 대여섯 바퀴 정도는 돌리는 것 같은데 네. 그거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게 설계가 될까?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매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를 올려가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반복하면서 감각을 이제 익히는 거죠. 하이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면과 부딪히는 그 순간의 그 충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이나 이제 머리로 입수하게 될 경우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부터 입수하는 거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신체 부위가 먼저 수면에 닿아서 들어간 적이 네네네. 그런 경우가 저도 뭐 한 세네 차례 정도 있고, 베테랑 하이다이빙 선수들도 가끔씩 이제 훈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극한 스포츠에 어떻게 매력을 느끼는지 미안하지만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진짜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자오칭에 이제 자비로 참가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10m를 벗어난 거죠, 처음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12m, 15m, 20m, 24m까지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저는 하이다이빙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영상도 보내고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훈련 캠프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코치들이 외국 분이셨어요. 네네. 그분들이 극찬을 하더라고.
The main ingredients when you're looking to coach somebody is their commitment and their perseverance and their desire to learn. We've been talking about Choi that he's kind of like a sponge and he's doing it very successfully. It's quite impressive to see somebody from the day one to now, how fast he can pick up the skill and understand what he's doing. You could work 2 years. What he's done in a week, some people take almost 2 years to understand. 아, 저는 이제 그 영상을 그 인터뷰하는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코치들이 그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저는 그러면 PD가 했구나. 네네. 아. 그 지도자들이랑 오늘 훈련이 어땠고 내일 훈련이 어떤 거고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고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거고 충분한 이제 근거가 되는 거니까 나를 이렇게 봤을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 영상을 다시 막 돌려보고 이렇게 했었죠. 최병화 선수의 영상을 보면 내가 용기가 생기니까 조금 김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오칭에서 그렇게 멋진 평가도 받고 27m까지 극복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네. 27m 플랫폼도 없고 가르쳐주는 코치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 네. 그때 어땠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어떤 지도자나 시설물이 없으면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때문에 자오칭 캠프 이후에 제가 계획했던 캠프들이 모조리 이제 취소가 되니까는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었죠. 하이다이빙을 위해서 제 모든 진짜 생활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을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힘들고 울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담담히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즐겁게 뭐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망은 그냥 운동하고 싶다는 거 하나. 그런데 그걸 받아주는 곳이 없다. 네네. 이런 말을 하면서 울컥하는 거를 내가 보면서 네. 되게 화가 나더라고.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국을 누볐더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제가 다이빙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인천의 문학경기장에 다이빙장도 있고 서울체육고등학교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다이빙장이 있지만 거기를 제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선수 훈련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전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일반인이 입장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왔는데 국내에서 광주시 체육회 선수들이랑 같이 약 2주 정도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또 이제 광주로 달려가서 2주 동안 이제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이런 그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죠. 메달 3개 따면 선수 아니에요? 제가 광주 대회에서 나갔던 거는 그 세계 대회이긴 한데 마스터즈 대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이빙 정식 선수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실업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장을 이용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하이다이빙 선수 등록은 국내에 아예 제도 자체가 없고 레귤러 다이빙 선수로라도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뭐 10m만 밤낮 가서 연습할 수 없잖아요. 네. 클리프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위험한.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 포인트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게 2019년도에 제가 하이다이빙 캠프를 최초로 갔다 오고 나서 2020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캠프들이 이제 취소되고 나서 국내에서 10m 훈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절벽에서 10m보다 높은 높이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영상 매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위험도가 좀 적어 보이고 깊이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지형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직접 답사를 가서 수심도 직접 체크를 하고 그 높이까지 접근하기가 쉬운지 접근했을 때 그 다이빙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지 등을 직접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다닌 거죠, 전국을. 울릉도를 시작을 하고 나서 여수나 제주도 이런 식으로 클리프 다이빙 프로젝트를 확대를 해 나가면서 서귀포시에서 체육을 이제 관련하는 곳이라든지 뭐 서귀포시 뭐 경찰청이나 뭐 소방서, 뭐 해양경찰청 이렇게 이제 협조를 구하고 절벽 다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안전에 관련된 문제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막 등반을 올라가는 그 안전 전문가들이라든지 응급처치를 하는 전문가들을 제가 다 직접 섭외를 해서 그러니까. 제주 체육회랑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절벽 다이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클리프 다이빙을 보면서 정말 또 안타까웠던 거는 플랫폼이 있다면 네.
계단으로 올라가서 네네. 27m, 그게 아파트로 치면 한 11층, 12층 그렇죠. 정도 높이 네. 된단 말이에요. 3초를 절벽에서 떨어진 뒤에 그 30m를 자이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하나하나. 네. 아, 그걸 보니까 또 안타까움에 앞서서 화가 나는 거야. 이건 네. 뭐지?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감동이 또 왔어요. 네. 작년 12월에 그 피나 아부다비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 200m에서 황우성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제 박태환 선수의 뒤를 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부다비에도 하이다이빙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못 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혹시 아부다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계획이라든지. 아, 그럼요. 제가 진짜 너무나 출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하이다이빙 월드컵이거든요. 출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해외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피나에서 저의 출전이 승인이 이제 안 돼가지고 아, 그 이제 승인 안 출전을 된 못했죠. 요인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피나에서 주최 측에서 보기에 이 선수가 4가지 종목의 다이빙을 어떤 위험 요소 없이 안전하게 수행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고 출전 가능한 자격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되게 좀 엄격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3가지 종목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는데 4번째 종목을 완성을 못한 채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국내에서 10m 플랫폼에서 27m에서 하기 위한 동작에 대한 그 연습을 하는 영상을 같이 보내면서 이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27m에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가 승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전을 못 한 거네요. 그렇죠. 예, 27m 27m 시설만 시설이 있었다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 가능했던 얘기가 되네. 그것도 또 자비더라고. 그렇죠. 다 자비로 하는 거죠. 진짜 그럴 수가 있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영암에 F1 있잖아요. 네. 그 경주장을 만들면서 4천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하이다이빙 플랫폼 몇백 개는 만들었을 것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로 잡으면 될까요? 일단은 2022년도에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혹은 뭐 유럽에 가능한 선택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훈련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제가 목표로 하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예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고 훈련을 하려면은 예산도 있어야 되고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 마련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제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마도 2024년 파리에서 올리는 올림픽에 하이다이빙 종목이 정식 채택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까지 훈련하고 연습하면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기준 기록을 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기준 기록을 넘어서 올림픽에 뭐 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은 좋겠죠. 어쨌든 운동선수로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하루하루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콜롬비아 하이다이버가 있더라고요. 올란드 뉴크레는 선수가 45살에 은퇴를 했어요. 지금 45까지 적어도 몇 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5년? 그 정도 그 정도 남았죠. 남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그 의지가 얘기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공식, 비공식 기록은 전부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기록을 위해서라도 그 희망, 그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찾아놓은 게 하나 있어요. 최병화 선수가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고딩 시절의 사진을 제가 찾았습니다. 2010년 졸업식의 사진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 이거 너무 이거는 그때 학생회장을 지냈어요. 그 상 받을 때 사진인데 이 보세요. 눈빛하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이렇게 그 한 13년 전 맞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사진. 최병화 선수의 채널이 있습니다. 최병화 치면 나오긴 네네, 하던데. 맞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도
의외의 용기를 얻으실 수 있고 응원에 동참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화 선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아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선배님께 감사드리고요. 하이다이빙 선수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목표를 완전히 이룬 그 순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배가 고생하는 거를 보시고 막 안타까워하시고 막 진짜 화도 화가 나시고 너무 네. 화가 났어요. 그렇게 동감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응원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제가 바로 하이다이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것만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과정을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그 가장 큰 기쁨이자 어떤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저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계속 우직하게 걸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거를 보시고 같이 이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얘기예요. 지금까지 최병화 선수와 함께 했고요. 2022년 떠오르는 태양을 최병화 선수도 휘어잡고 저도 휘어잡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서로 응원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